아, 됐나? 자, 봅시다. 자,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사주차예요. 사주차인데, 이제 계약금 대비 반환차물 이행보장 부분부터 볼 겁니다. 자, 일단 계약금 등 하면, 자, 계약금 등 하면 뭐 있었어요? 계약금 등 하면 여기 있네요. 자, 뭐였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자, 이런 계약금 등에 대해서, 자, 반환 채무 이행보장 이렇습니다. 반환을 뭐 하는 거다? 보장하는 거다. 자, 반환 보장한다. 그래서 이거는 돌려주는 걸로 보장한다 그랬죠. 이거는 이 취지는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하셨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A와 B 사이에서 개업공개사가 갑이 중개 주고 있는데 자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다. 자,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치르면 어떻게 되죠? 네, 무효인데, 자, 일단은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했다면 뭐가 되는 거고, 유동적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허가를 애초부터 받지 않을 목적이었다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보통 실무상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 하더라도 허가 받고 계약체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먼저 뭐부터 하고 나서 계약을 하고부터 허가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B가 A한테 계약금 주고 일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가 안 났어요. 허가가 났다면 다행인데 허가가 안 났어요. 허가 안 났다면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A는 B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 된다. 이게 이제 반환과 관련된 부분이죠. 근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예, 다 써먹었죠. 그래서 안 돌려주는 거예요. 다 썼잖아요. 벌써 계약금 받아가지고 딴 데 다 썼죠. 그래서 이때 이 B가 A에게 건네줄 계약금 등에 대해서 개업공개사나 다른 기업 명의로 예치해 놓는 것을 뭐라 한다? 일단 이 제도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때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예치 권고. 일단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자, 뭐 때문에요? 목적이 거래 안전 보장이죠.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예치를 권고하여야 한단가요? 할 수 있단가요? 네,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의무다, 의무아니다? 의무아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치 권고 안 했다고 해서 자, 얘가 지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계약금 등이란 요 세 가지 있다는 거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의무는 아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예치명의자와 예치기관이 나와요. 자, 예치명의자는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 자, 은보 신체 공전이겠죠. 그래서 자, 은행, 보험, 신탁, 최신, 공제, 그 다음에요 전문회사 되겠죠. 자, 여기에 개업 요 예치명의자는 뭐라 했어요? 예금주명이라 그랬죠. 예금주명. 자, 일단 개업공개사 또는 은행이라든가 보험, 신탁, 최신, 공제, 전문회사 명의로. 자, 여기에 어디다가 여기가 예금기관이죠. 금융기관, 그 다음에 신탁업자, 공제사업자. 여기다가 예금시켜 놓을 수 있다. 자, 봅시다. 여긴 예금주명이고 여긴 예금기관이에요. 그러면 이때 자, 금융기관 하면 조금 더 어떻게 돼요? 포괄적이죠. 자, 금융기관 하면 자, 은행 금융기관 해당되죠. 보험회사 금융기관이죠. 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는 금융기관은 인지 아닌지는 구분하지 못해도 하여튼 예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출이 되면 일단 금융기관이에요. 근데 얘는 순수하게 신탁만 한다면 금융기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밑에 뭐 어떻게 돼요? 내려와 있죠. 근데 최신관서는 금융기관 이죠. 우체국 예금 있으니까 금융기관이에요. 공제사업자 금융기관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들어와 있다? 여기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은행, 보험, 신탁, 최신, 공제 요 5가지는 뭐면서 뭐예요? 예치 명의면서 예치 기관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이제 3가지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문회사는 에스크로 업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뭐가 아니다? 금융기관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예치 명의자밖에 안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건 예치 명의자의 공탁이 들어가 있어 없어요? 없다. 자, 예치 명의자에는 일단 공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기관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없다? 공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구분을 일단 해놓으시고요. 자, 특히 공탁, 요거는 이미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치명의자의 공탁 부분은 요건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예치를 하는데 예치 시기가 언제예요? 예치 시기 원칙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어떻게 돼요? 완료될 것. 자, 원칙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것이. 그럼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언제요? 잔금 지불이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중도에 수령할 수 있다.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그랬을 때 중도에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누구한테 교부한다? 자, 일단은 여기서 보니까 그 보증서는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교부한다?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중도 수령 시 이런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예치 명의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 예치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 일단 이제 정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치 명의자다. 이걸 예치기관에 교부한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자, 예치기관이면 틀립니다. 아니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면 틀리다. 이게 누구한테 교부하는 거다? 예치명의자. 얘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예치하고 있는 얘를 보호한다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누구 명의로 예치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이때는 의무가 발생됐죠. 자, 의무. 일단은 인출 동의방법 등을 약정한다 그랬어요. 자, 거기 보니까 인출 동의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비 그리고 거래 안전. 자, 인출 동의방법 그 다음에 실비 거래 안전 등에서 약정하라. 누가? 없었구나. 자, 일단 인출 동의방법, 실비, 거래안전 등에서 약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인출 동의방법 등에 대한 약정하는데요. 자, 봅시다. 여기는 인출할 때 누구 동의 얻는다,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실비. 실비가 뭐예요? 실비. 소위 말하는 비용이죠, 비용. 자, 그러면 이때 비용을 누구한테 받는 거죠? 의뢰인. 자, 그렇죠. 자, 다시 이 그림 다시 보면 자, 지금 이때 이 계약금 등 예치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라 그랬어요? A를 B를 B 취득 의뢰인을 위한 제도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한테 받는 게 아니라 얘한테 받는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유층과 분리하라. 자, 그냥 자기소유층과 분리하라. 이거 뭐죠? 통장을 따로 만들었죠. 자, 내 통장에 1억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2억을 집어넣었다가 빼주면 그 사이에 뭐가 남는다? 이자가 남는다. 그래서 이때 일단 예치금과 분리해서 통장을 새롭게 만들어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자, 일단 예치된 계약금 등을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4명이 예치하는데 막 인출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것도 못 믿어서 만든 게 맨 밑에 거라고 했죠. 자,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을 설정해서 당사자 교부하고 사본을 교부하라. 이때는 전자문서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예치된 계약금만큼 보증을 설정해요. 자, 보증은 보증보험이나 보증보험, 그 다음에 또 공제, 그리고 공탁, 공탁 이렇게 3가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중에 하나 보증 설정해서 사본교부 주라. 못 믿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위반한다면 개업분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법 또는 이 법 명령 위반해서 업무 정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계약금 등 예치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계약금 등 예치는 요즘은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나오면 좀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 특히 여러분들이 요거 있죠. 요거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와요. 보험회사 명의로 신탁업자에게 이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채신관사 명의로 공제사업자가 예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개만 나오는 거죠. 한 개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놓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뭘 보냐면 이제 넘어가야죠. 금쟁이. 자, 이제 금쟁이 하지 말라는 거 있었죠. 이 금쟁이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라 그러는데 외워놨나요? 외워놓으라 그러는데 자, 봅시다. 자, 금쟁이는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와 이건 33조 1항이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어요? 33조 2항과 관련된 업무방해 금쟁이 두 가지 있었죠. 못 외워놨다면 지금이라도 안 기억. 이거는 다양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라 했습니다. 자, 1년 이하 징역도 1,000원 벌금. 이건 뭐다? 매, 무, 수, 거 였죠. 자, 중개 대상물 매매,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반환권 명의용, 보수, 초과 수수, 거지도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3-3요. 증, 직, 상, 투, 시중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 증서, 중개, 증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시세 부당영향, 중개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중개대상물 매매업. 자, 중개대상물이 뭐예요? 아직 원초적인 질문하죠. 중개대상물이란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임목, 광업조당, 공장장. 자, 이 5가지입니다. 5가지에 대한 뭐를 금지한다? 매매, 업 금지한다. 매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개업공개사 등이 집 사고 땅 사는 거 막는 거 아니죠. 그거를 뭐요? 업. 자, 매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업이 뭐예요? 장사. 네, 업은 장사라 그랬죠. 그러면 장사 조건이 어떻게 되죠? 두 가지, 장사 조건 두 가지. 예, 계속해야 된다. 예, 맞아요. 자, 일단은 제가 중개업이라는 용어에 정해서 장사의 조건 두 가지 계속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된다? 일단 돈 받아야 된다 그랬죠. 예, 근데 여기서는 자, 봅시다. 일단 계속적, 반복적 개념 들어가고요. 그 여기서면은 또 하나 뭐냐면 돈 받아야 된다라고 보다는 돈 받긴 받는 거예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요걸 또 판단해 줘야 돼요. 자, 중개업에서는 돈 받는 게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뭐야? 팔고 사고도 돈 어차피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여기서 수익 남길 목적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판단하는 데서는 계속성, 반복성 여부와 수익 남길 목적 여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매매를 업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업공개사 등은 뭘 못한다? 집장사, 땅장사 못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임대업은요? 임대업은 일단 금지행 2단이다? 네, 아니다. 이거는 금지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임대업은 일단 개업공개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임대업 할 수 있다 없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임대업 할 수 없다. 왜 임대업 할 수 없죠? 예, 네, 맞아요. 14조. 네, 그렇죠? 겸업이 어떻게 한다? 제한되죠. 자, 법인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4조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은 임대업은 금지행위는 아니에요. 근데 법인은 못한다. 왜냐? 14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죠. 무등록업자. 자, 이제 교재 보면 이렇게 나오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랬죠. 그로부터 의뢰받을 거 명의용. 자, 이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누구라 그랬어요? 무등록. 자, 그럼 대표적인 무등록업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네? 대표 무등록업자. 시골 가면 있다 그랬죠. 네, 동네 이장님들. 제가 그 이장님 얘기했었죠? 이장.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장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죠. 자, 이제 이장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거 매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사무실 차리죠. 그래서 시골에 가면, 네, 맞아요. 컨설팅에서도. 여러분들 시골 이렇게 가다 보면 무슨 부동산 컨설팅 간판을 했죠? 거기다 이장 출신이 많아요. 왜냐하면
매물들을 많이 접수해놓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못하거든요. 자, 바로 그런 사람들과 협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일단 무등록업자 알면서입니다. 이름 빌려줬거나 의뢰받았거나 하면 안 된다. 요거 하면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수 초과수수. 자, 요 세 번째 잘 보세요. 사례 증여 등. 여러분들 교재 66페이지에 있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사례 증여 등. 자, 이때 어떠한 명목, 이 어떠한 명목이란 밑줄 쳐놓고 뭐라고 써놓으려고 그랬어요? 자, 일단 안 써놓으신 분 써놓으세요. 어떠한 명목에다 밑줄 쳐놓고 절대적 금지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자, 사례 증여 등 어떠한 명목인지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이 어떠한 명목은 제가 금방 뭐라 했어요? 절대적 금지다 그랬죠. 그러면 의뢰인이 스스로 알아서 중개보수를 개업금액 더 줬어요. 위반된다 안 된다? 위반된다. 에이, 그거 지금 헷갈리면 안 되죠. 어떠한 명목이 어떤 명목이란 절대적 금지다. 그러니까 의뢰인 스스로 더 줬어도 위반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받았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돌려서. 이거 작년 문제예요. 받았다가 되돌려줬습니다. 위반된다 안 된다? 위반된다. 자, 받았다가 다시 돌려줘서 위반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죠. 요거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 중개보수 부분에다가 제가 넣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자, 나는 더 받을 거라고는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근데 주택의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죠? 주택의 중개보수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전원법에서 뭘로 정한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조례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나는 더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조례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더 받았어요. 이거 위반된다 안 된다? 위반된다. 자, 딱 한마디에 나오죠. 뭐라 그랬어요? 다시 밑줄 쳐놓고 얘기한 거? 어떠한 명목. 그러니까 어쨌든 중개보수하고 실비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게 여기 관련된 부분. 그러면 이거는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그랬죠? 강행규정으로서 무효다. 다시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지만 된다는 거 하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거짓된 언행. 자, 거짓된 언행. 자, 이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에 관하여. 자,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어떻게 돼요? 그르치게 하는 금지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거래상 중요사이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권리관계라든가 아주 중대한 하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 거래상 중요사에는 뭐도 포함된다? 가격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 가격에서 나온 게 있죠. 매도 의뢰인과 짜고 가격을 높이 받아서 차액을 편차하는 의미. 자,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했을 법한 거. 예를 들었었죠? 자, A가 갑에게 뭐 했다? 1억에 팔아달라고 의뢰했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뭐라 그래요? 개업공개사가 이거 내가 1억 2천원에 팔아줄 테니까 반반 나누자. 혹은 또 얼마 나한테 떼어줘. 이러죠. 자, 그러면 A인 입장에서는 1억보다 더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하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하라. 그러면 이 갑이 B한테 이걸 1억 2천에 팔아가지고 1,000만원씩 나눠가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누구한테 가격을 거짓말한 거? B한테 가격을 거짓말한 거죠. 이건 거짓언행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짓언행, 그 밖의 방법이란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은 침묵행위에 해당된다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이런 위반하면 요때 어떻게 된다? 일단은 1-1. 자, 다시 한번. 1년 이하 징역 또는 1,500원은 매무수거. 자, 매 뭐죠? 중개를 매며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았고 명령 수 보수 초과수수 그 다음에 거짓언행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3,500원 있습니다. 자, 일단은 증서 중개 매매. 자, 일단은 증서 관련된 부분 대표적인 게 뭐였었어요? 청약통장. 자, 이게 이제 법규정 이런 교재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된 증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된 증서
대표적으로 뭐 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 다 갖고 계시죠? 근데 이 청약통장 거래 금지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느 법에 의해서 금지되나요? 알고 있는데 아주 대답이 시원해요. 몰라요? 네. 오늘은 알아두셔야 돼요. 청약통장 어느 법에서 금지된다? 중개사법. 중개사법은 여기서 중개하고 매매를 업만 금지하고 있고요. 거래하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없어요. 알선하는 거하고 매매를 업한 누구에게만 적용하는 거? 개업, 공유권. 자, 이거는 어느 법에서 금지? 제가 얘기했었어요. 주택법. 주택법에서 청약통장, 양도, 자, 알선, 거래하는 사람, 저는 청약통장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다 걸립니다. 그 다음에 요걸 알선한 사람도 걸려요. 청약통장 거래 해보셨어요? 통장 거래 한번 해보셨어요? 예, 다 해요. 어디 보니까 전봇대에다 붙여놨더라고요. 보셨어요? 청약통장 삽니다. 붙여놨어요, 이거. 와, 저거 3-3인데, 저거. 그 간크기가 거기다 붙여놓은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자. 예, 저도 그건 몇 번 봤어요, 이거. 자, 이거 주택법상에서 금지되고 있고, 주택법에서 만약에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걸리면 다 3-3.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 벌금이고요. 알선한 사람도 3-3이에요. 그럼 이거를 주택법에서 금지하니까 어떻게 된다? 중개사법에도 자, 중개주거나 매매를 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은 청약통장이 1,000만 넘어갑니다. 어디 통계치 보니까 1,000 몇백만이라고 그래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이제 애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청약통장 기할 때는 이게 몇 배? 이게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갔었죠. 제1순위 당첨될 수 있는 통장 같은 경우는 90년도 때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요. 얼마나 되냐? 2천만 원, 3천만 원 거래됐었어요. 그때 당시 돈으로. 지금 돈이라도 2천, 3천이 크죠. 근데 그때 당시 돈으로 2, 3천에 제1순위로다가 당첨될 수 있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위 당첨 이렇게 해가지고 몇 배까지도 떨어지지만 그때 되게 귀했었죠. 어쨌든,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많이 이거 했었어요. 매매. 사가지고 금리가 넣어놨다가 이거 많이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증서 중개 매매업하면 어떻게 한다? 3-3. 그러면 일단 증서 중개 매매업하면 결국은 이 개업공개사 등은 두 가지 법에 걸려요. 무슨 법? 중개사법과 그 다음에 또 주택법 두 가지에 다 걸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권,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권 증서 아니다. 또 하나 뭐 있었죠? 예, 상가 분양계약서. 상가를 분양할 때 쓰려고 하는 상가 분양계약서였죠? 이거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또 직접 거래 쌍반들이. 자, 거래 당사자와 뭐 한다?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 그랬죠. 거래 당사자와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 쌍방을. 자, 의뢰인과 직접 거래죠. 자, 의뢰인과 직접 거래 금지하고 거래 당사자 쌍방 대리 금지한다. 자, 직접 거래 의뢰인. 자, 내 사무실에 들어온 의뢰인과 거래하는 거 금지한다 그랬죠. 자, 이거 왜 거래 금지한다 그랬어요? 가격 싸게 나온 것을 잡아가지고 비싸게 파는 걸 막으려고. 자, 그럼 이거는 직접 거래 해당된다 두 가지가 있었고, 직접 거래 해당되지 않는다 한 가지가 있었죠. 자, 직접 거래 해당된다 어떻게 되죠? 자, 대리인, 예, 부부 두 가지죠. 자, 여기서 대리인 A가 B에게 뭐 했다? 위임을 시켜줬습니다. 자, 위임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B가 누구한테? 갑에게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근데 B와 갑이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갑은 누구의 물건을 산 거다? A의 물건을 샀죠. 자, 근데 이거 직접 거래 아니냐라고 항변하지만, 자, 대리권을 소유하던 B는, 자, 여러분들 민법에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B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얘가 얘한테 의뢰했으니까 얘는 중개 의뢰인이 되는 거죠. 당연히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또 부부. 자, 부부관계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경제 공동체라 했죠. 자, 다시 부부관계는
경제공동체다. 그래서 부인이 의뢰받아가지고 남편한테 중개해줬다면 이것도 뭐에 해당한다? 직접거래에 해당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직접거래에 해당된다. 한 가지는 또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어떤 경우에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의뢰했다. 자, A가 누구한테 의뢰한 거예요? 을이라는 개업공개사 의뢰했죠. 근데 을이 다시 갑에게 소개시켜줘가지고 이렇게 거래했다면 이거는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놓으시라.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매물 갖다가 확보할 때 뭘 많이 보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해서 사무실 있으면서 매물 확보할 때요 뭘 갖고 하냐면 정보지를 많이 봐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 그래도 아직도 있대요. 여기 보면 벼룩시장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거 요거 갖고 많이 확보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정보지에 뭐가 나와요? 직거래 뭐 이런 거 나오죠. 거기서 전화해가지고 그거 나한테 내놔라. 그래서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해가지고 의뢰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물건이 아주 괜찮은 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정보지에 어떻게 한 거예요? 물건을 광고를 보고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거 내가 사겠다 그런 거예요. 자, 이거 직접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직접 거래? 아닙니다. 네, 직접 거래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의뢰한 사람이 아니죠. 자, 이 직접 거래는 누구와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 중개 의뢰인. 의뢰인이 누구예요? 내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이죠. 그 사람과 거래한 걸 금지하는 거니까 정보지에 뭔 거예요? 직거래하겠다고 내놨죠? 이거는 직접 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여기 사무실 있으니까 이거 하라. 내가 나랑 하자. 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쌍방대리 거래 당사자 양쪽 대리하는 걸 금지한다 그랬죠. 자, 여기에 A하고 B가 A도 알아서 팔아줘 그러면서 위임시켰고 B도 알아서 사줘 이거 위임시킨 거예요. 그럼 둘 다 여기다 대리를 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혼자서 계약서를 다 쓰죠. 자, 그러면 가격이 조작될 수 있다 그랬죠. 여기 1억짜리를 한테 1억 2천에 팔고 1억 2천 받아가지고 한테 1억 건네주고 계약서를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당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쌍방대리를 금지한다. 그럼 양쪽을 대리하는 거 금지하니까 자, 여기서 일방대리는요. 자, 일방대리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한쪽만 대리하는 건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투기조장이 있습니다. 투기조장. 자, 이거는 두 가지였죠. 미등기 전매. 자, 미등기 전매를 중개해주거나 아니면 전매가 제한된 것을 중개해주는 등 투기조장이 있었어요. 자, 그럼 미등기 전매. 이걸 미등기 전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중간 생략 등기. 자,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네, 단속 규정이다.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 효력은 있다. 다만 법에는 어떻게 돼요? 위반된다. 여러분이 효력 규정은 무효라는 것이고 단속 규정은 뭐예요? 단속 규정 단속된다는 규정이에요. 이게 단속된다는 규정이니까 효력은 있는데 법에는 위반된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느 법에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죠? 기억이 잘 안 나죠? 뒤에 있어요. 맞아요. 뒤에 있어요. 맞아. 그것까지 기억하면 됐어요. 네. 자, 뒤에만 있으면 됩니다. 뭐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여기에 의해서 지금 금지되고 있다. 자,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다시 볼 기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죠? 이 중간 생략 등기 금지 탈선한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이에요. 뒤에 가서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됐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개업공개사가 이런 거 중개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세 부당 영향 중개자님이요. 자, 이제 시세 부당 영향.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 부당을 주는 얘기. 자, 거짓 거래는 이거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누가 한다? 분야에서. 왜 하죠? 네, 가격 올리려고. 가짜로 거래 계약을 쓰는 거죠.
시세 부당을 영위할 목적으로 가짜로 계약서 써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어떻게 한다?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까지도 연결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거 근데 분여해서 하는 거예요. 아파트 분여해서. 근데 왜 갑자기 여기 개업분야 등과 연결되죠? 하기는 누가 하는데? 아파트 분여해서 하는데 누구 협조를 얻어야 돼요? 예, 개업공개사 부동산 협조를 얻어야지만 되겠죠? 그러니까 개업공개사 부탁해가지고 가짜 계약서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 금쟁이 해서 3-3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부동산 왕따시키는 거라 그랬죠.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 단체를 구성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자, 중개대상물 중개 제한하거나 아니면 공동중개를 제한한다. 자, 이렇게 해서 왕따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뭘 만들어가지고 모임을 만든 다음에 자기들끼리만 물건을 공유하고 다른 데 안 넘기고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금쟁이.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3-4 그랬죠. 자, 여기서 3-3은 증직, 상투, 시중 이렇게 기억을 좀 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4번과 5번. 자, 시세 부당 영향, 그 다음에 중개 제한. 이거는 거래 질서. 자,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돼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돼서 신고 또는 고발 한번 준다. 포상금을, 자, 포상금을 주는 형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이고, 자, 그럼 뭐죠? 자, 개업공개사 금쟁이 위반하면, 자, 이거를 여기에 보니까, 자, 개업공개사는 상대 등록소 소속 공모가 된다. 자격 정지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거를 위반한다면 개업 공인 중개는 어떻게 되고 상대 등록 취소 이렇게 되죠. 자, 상대 등록 취소. 이거를 뭐 간다면 소속 공인중개사인다. 어떻게 된다? 자격 정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형벌 어떻게 돼요? 1-3-3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서 개업공개사는 상대 등록 취소, 소속 공개사는 자격 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같이 보면서 한번 해보는 것이고, 자, 넘어갑니다. 이제 개업공개사의 업무방해 금쟁. 자, 이제 지울게요. 업무방해 금쟁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어떻게 한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 누구든지에게 적용한다 그랬죠. 자, 이거는 누구든지에게 적용한다. 자, 이걸 거래질서 교란이 해당되고요. 자, 이거는 거래질서 교란이 해당되고, 신고 또는 고발하면 뭐 준다? 포상금을 주는 부분입니다. 아까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에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주는 거 9개가 다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시세 부당 영향, 중개 제한 2개라 그랬죠? 거기에 요거 5가지입니다. 신고 또는 고발하면 포상금 주는 거 맨 마지막 시간에 다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특정 개업공개사에게 중개의 제한 유도, 자, 그 다음에 제한 하나 제한 유도, 그 다음에 또 특정 개업공개사에게 중개의 유도, 이런 부당차별 행위. 이 집까지 말고 저 집까지. 이거 누가 하는 거라 했어요? 분야에서. 왜 해요? 네, 가격을 올리려고 개업공개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자, 개업공개사에게 부탁합니다. 일단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응하는 부동산이 있고 응하지 않은 부동산이 있다. 응하는 부동산한테 우리 저직하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응하지 않은 부동산에는 저직하지 말자. 이거 2가지. 그 다음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제한 유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중개를 유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 아파트는 10억 미터는 무조건 내놓지 말자. 그 다음에 또 12억부터 내놓자. 시세는 한 10억 정도 가는데 10억 내놓지 말고 12억부터 내놓자. 가격을 일단 1.5 올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당한 표시광고 방해 이렇게 되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여기요? 자, 여기에 지금 10억 미터는 내놓지 말자 그랬어요. 10억 미터는 내놓지 말자 그랬는데 9억짜리가 어떻게 해요?
이 부동산에 올라 있거든요. 쫓아가지고 어떻게 내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그렇죠. 밖에 문은 닫아놔야겠다. 자, 일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는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이거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될까 안 될까요?